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 대해 기권표와 반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란 국정조사에 국힘의원들도 포함됩니다.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여야 특위위원 숫자까지 바꿔줬더니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서 국힘 집단 반대표가 쏟아졌다. 설마하며 여당 특위위원들 찬반 확인해봤다. 7명 중 6명이 기권, 1명은 반대, 반대는 한기호. 정보 빼내거나 방해할 생각이 아니고서야 라고 일갈했었지요. 자, 이런 국힘 작자들의 내란 국정조사 참여 목적이 14일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나지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적에게 빌미가 되고 그 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풍선이 낙하된 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당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 수립해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 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의 이름을 거론을 자꾸 하는 것은 상도리에도 안 맞고요. 또 내용 자체도 완전히 왜곡입니다. 제대로 알고 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하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타는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자칫 국회에서의 발언이 본인에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적절한 사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증언을 할 때 법정 증언과 국회 증언이 틀릴 경우에는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위증으로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위증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서 외환의 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 간에 북한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도 또 우리 현실로 봐도 외환의 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외환죄다 이러면은 문재인 정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환죄나 북한에 대한 여적죄 등을 논하라고 하면은요, 경기도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 대납하게 한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지급됐고요. 경기도 대북경협정책에 500만 불 지급된 사실관계가 사실심의 최종 심인 2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로 모두 인정이 됐어요. 북한 독재체제에서 김정은의 사치품 사는 데 쓰거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북 확성기 제재를 외환죄라고 하시는데 저는 북한에 몰래 달러를 갖다 준 것이야말로 이적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지금 제재받고 있어서 차관이 엄연히 금전 지원과 거래가 전부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위반한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도하게 군에다가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국정조사하는 과정에 그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탄약도 이제 보시죠. 탄약도 일공수 특전 여단, 물론 탄약고에서 불출한 탄약 이 양에 대해서는 있지만 실제로 출동 탄약은
특임대대 간이 탄약고에 상시 보관되어 있는 탄만 갖고 와서 통합 보관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공수 특전여단도 실제로 개인 휴대한 건 공포탄만 2200발 휴대한 거예요. 근데 마치 탄약고에서 불출한 걸 전부 다 들고 와서 비상계엄에서 사용하려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군인들은 1차 상황에서 상황 조치할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어떤 유사시가 됐을 때 필요한 거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거예요. 또 구공수 특전 여단도 개인 휴대는 공포탄도 개인 휴대 안 해요. 그 다음에 707도 공포탄만 780발 휴대를 했어요. 실제로 공포탄 외에는 개인 휴대한 게 없어요.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이 뭐가 그렇게 실제로 다 여기에 쓰려고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명을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스스로 벗으십시오. 다 아니까 이제 모르면 얘기하겠어요. 또 이제 불출한 게 개인 휴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벗으라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하래.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민 의원님은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민 의원님은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명을 씌우는 건 55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장관이 그냥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휘를 위법하다고 경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군사적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호처는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원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랬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민주당 탓, 이재명 탓, 문재인 탓까지 하다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 이간질 시도, 즉 여기서 잘못 발언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협박성 발언에 급기야 누명을 벗으라는 선동적 발언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윤석열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의원 수십 명이 또 인간방패를 자처한다지요? 국힘의원 30-40명이 윤석열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에 한남동에 집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힘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 분들이니 국회에서 체포동의 다 가결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막아내는 것에 등을 돌리더니 이제는 내란 수계를 잡겠다는 국가 공권력을 막아서겠다는 정당과 소속 의원들을 대한민국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되어 괴멸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